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시행 임시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 소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민들은 미흡한 산불 대처와 생활비 폭등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행정명령의 본격화로 기존의 체포가 불가능했던 보호구역 정책도 폐지됐습니다.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발생한 휴주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고 진화율은 36%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메가더 공원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연방법원이 오늘 이에 대한 시행을 임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쏟아낸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임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백히 위헌적이라면서 14일 동안 효력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등 미 전역 22개 주와 일부 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is morning, the state of Washington, along with Oregon, Arizona, and Illinois, filed suit in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 agains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claiming to end birthright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is plainly and obviously illegal. Washington State will not abide by such harmful and unjust action. 소송의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만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Ever since the amendment was passed in the 19th century, that's been interpreted to mean that if you're born in the United States, you're automatically a citizen, whether or not your parents are here legally. 선천적 시민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이럴 경우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각 주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해당 소송을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갈 경우 현재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의 특성상 헌법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 need to clarify and codify that there is no birthright citizenship for those who enter this country illegally. That when this gets to the U.S. Supreme Court, the U.S. Supreme Court's going to rule that this particular piece of legislation is constitutional. 이번 판결은 출생 시민권과 관련된 여러 소송 가운데 나온 첫 결과로 연방 판사의 결정인 만큼 전국적인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일부 인권단체들도 각각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애틀 연방법원은 다음 달 5일 행정명령의 시행을 추가로 막을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Obviously we'll appeal it. They put it before a certain judge in Seattle, I guess, right? And there's no surprises with that judge. 취임 첫날부터 쏟아진 행정명령에 대한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이민 명령을 따르지 않는 도시들은 연방 지원 자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이민자의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들이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 자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지목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LA 지역 산불 피해를 거론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충분한 물이 있음에도 환경적 명분으로 이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방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보류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LA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뉴섬 주지사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다시 주민 소환 위기에 놓였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세이빙 캘리포니아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공식적인 리콜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뉴섬 주지사의 임기 동안 산불로 지역 사회가 황폐화됐고 생활비가 치솟았으며 기름값과 전기 그리고 보험료가 급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율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숙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다른 주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까지 7번의 리콜 위기를 겪었으며 이 가운데 지난 2021년 한 차례 코로나19 방역 지침 불이행과 관련해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한편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려면 캘리포니아 유권자 수의 12%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등 대중의 관심이 높은 역사적 인물의 암살과 관련된 문서 기밀을 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 의원,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 3명에 대한 기밀 정보와 법 집행 파일을 공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기밀 문서 공개는 국가정보국과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45일 이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지만 당시 국가 안보 문제로 일부만 공개됐으며 지난 대선 당시 나머지 기밀 문서를 해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행정명령이 강화되면서 미 전역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일부 장소들에서도 체포가 가능해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호구역 내 이민단속 기관에 체포를 제한했던 기존의 지침 사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스를 포함한 이민단속 기관들은 교회와 학교, 의료시설 등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과 체포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국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하면서 연방기관의 단속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도 처벌은 물론 시정부 등의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도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n those situations, nothing has changed. So violent and serious criminals that are basically committing their crimes here in Los Angeles County have been arrested, prosecuted, and convicted.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officials and federal immigration officials will remain the same. The same thing for compliance with warrants. That if the federal immigration officials get warrants, those warrants will be honored. 특히 이번 단속 범위는 대폭 확대돼 범법 행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뿐만 아니라 범죄 이력이 없는 일반 불체자들을 대상으로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We need to see what happens and how it affects the community so we can get involved in helping, whether it's through like petitions or rallies or even fundraising, like money to assist our community. So we just have to be ready for whatever is going to be in store. We just need to be ready. If they're willing to do this, it means no one is safe. We're not safe. The community is not safe. Human rights aren't safe. 한편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구금된 이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될 전망입니다. LA에서 이번 달 세 번째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3분쯤 LA 카운티 북서쪽 캐스텍 지역에서 발생한 휴즈 산불이 현재 1,396에이커로 번졌습니다. 하루 만에 축구장 5,80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운 수치입니다. 당국은 수백 명의 소방관이 불길과 싸우고 있지만 화재 진압률은 36%에 그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대피 명령이 발령되고 일부 도로가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LA와 벤츄라 지역에 극심한 건조와 강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적색 경보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유지하고 주말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월요일 전까지 내릴 비의 양이 지난해 6월 이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내렸던 총 강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사태와 홍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은 산불 피해 지역에 비가 내리면 산사태와 유독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해 모래주머니 설치와 잔해물 제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어젯밤 베레어 지역에서도 세풀베다 산불이 발생해 45에이커를 태운 뒤 250여 명의 소방관이 신속히 진압했으며 오늘 아침 까마리오에서도 라구나 산불이 발생해 50에이커로 번졌지만 1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확산세를 막았습니다. LA 한인타운 메가더 공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새벽 1시쯤 윌셔 블러버드와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릿에서 권총을 든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면서 메가더 공원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총에 맞은 피해자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밤새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용의자 모두 갱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기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늘 산불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그레이터 LA의 산불 대응 기금에 $10만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조직과 폐쇄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뱅크 오브 호프는 직원들의 개인 기부에 대해 1:1 매칭 기부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음력 설을 맞아 디즈니랜드가 아시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애나하임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는 다음 달 17일까지 어드벤처 파크에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 전통을 기리는 루나 뉴 이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중국 용 인형과 전통 무용수가 참여하는 뮬란 퍼레이드와 각종 아시안 전통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가지 이상의 특별한 음식과 음료들이 마련되고 방문객들은 6가지 메뉴와 교환할 수 있는 시벤세이벌 패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복을 입은 디즈니랜드의 상징 캐릭터 미키와 미니 마우스를 최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icking off Lunar New Year, Year of the Snake in 2025. It's probably one of our best festivals that we do. We have to see Mickey and Mickey. They are in their brand new outfits, their Korean outfits. Yeah, How do you, hanbok? Yeah, it's a traditional. Yes, yes, and Minnie's bow, I don't think it could get any bigger, but they look so beautiful. We're so excited to have you join. 한편 디즈니랜드 설 행사는 2013년도부터 시작돼 매년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남부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해역을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알래스카주의 최고봉인 데날리를 맥키니산으로 개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Short time from now, we a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and we will restore the name of a great president, William McKinley, to Mount McKinley, where it should be and where it belongs. 이와 관련해 주류 언론들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겨울 폭풍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멕시코만 대신 미국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도 제작업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개별 사례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구글과 애플 지도에는 현재 멕시코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핵 군축 관련 언급이었는데 러시아, 중국과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과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근거로 2020년 대선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비핵화 이야기를 했었고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really liked the idea of cutting way back on nuclear, and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we would have gotten them to follow, and China would have come along too. China also liked it. 그대로 진행됐으면 중국도 동참했을 거라며 중국의 핵무기가 현재는 미국보다는 적지만 곧 따라잡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China has a much smaller right now nuclear armament than us or field than us, but they're going to be catching it at some point over the next 4 or 5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핵 군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러시아 간 전략 핵탄도 제한을 다룬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은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해 1년 뒤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까지 포함한 핵 군축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중러 3국 간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료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Hopefully China can help us stop the war with, in particular, Russia, Ukraine. They have a great deal of power over that situation. 다만 트럼프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쟁 종료를 목표로 미중러 간 핵 군축 이슈를 던지면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그리고 협상 진도를 보면서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구상도 염두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국방비 등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름값을 떨어뜨리고 금리 인하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에서 낮은 세금으로 생산하라,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내라고 선언했습니다. My message to every business in the world is very simple. Come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그러면서 수천억 달러, 수조 달러에 이르는 관세를 국고로 유입해 국가 채무를 갚고 재정에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를 향한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EU의 부당한 대우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며 EU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해 일종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의 지역에서 힘과 평화, 안정을 되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방위비 인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I'm also going to ask all NATO nation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5% of GDP, which is what it should have been years ago.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 정책에 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면서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도록 산유국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가가 내려가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에너지가 주요 수입원인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최상목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또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측 증인 김용현 전 장관은 아예 자기가 써서 건넸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도 문건 지시자로 윤 대통령을 분명히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을 또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문건을 자기가 썼다고 했습니다. 또 문건도 자기가 건넨 거라며 윤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실무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검찰 조사 내용은 다릅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최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실무자에게 손짓하자 실무자가 여러 차례 접은 쪽지를 건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장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라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정확히 불렀고 참고하라며 문건의 용도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앞선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적힌 비상입법기구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대체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내란죄 성립의 강력한 물증으로 꼽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 자신이 쓰고 자신이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윤 대통령이 발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문건의 지시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 외에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지시 문건을 여러 장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외교부와 경찰청장 문건은 윤 대통령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검토와 승인 없이 문건이 작성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무총리, 행안부 문건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상황이 급박해지자 출동한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한 걸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김병주 의원이 의원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담당했던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투입한 병력도 280명으로 소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 다르게 소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결국 25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윤 대통령에게 30명을 더하자고 해 280명만 국회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탄 역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를 하지 말라고 해 통합 보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검찰 공소장 내용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2월 3일 국회에만 특전사와 수방사, 경찰을 통틀어 2,400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부정선거 수사 등을 위해 선관위 관련 장소에 투입한 병력을 모두 합하면 총 4,7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내내 자리를 지키며 모두 5차례 직접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에 불만을 품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이 심지어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했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미리 준비한 듯 기름통을 가져온 한 남성이 손전등을 들고 판사 집무실에 있는 법원 7층을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경찰은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법원 건물 외벽 깨진 창문 앞에서 두 남성이 무언가 얘기를 나눕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의 주머니에선 노란색 통이 보입니다. 잠시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노란 통을 꺼내 구멍을 뚫고 손으로 눌러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라이터용 기름을 담은 통으로 추정됩니다. 기름을 받은 남성은 깨진 창문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을 법원 안으로 뿌립니다. 미리 준비한 듯 기름을 건넨 남성은 곧이어 라이터를 꺼내 종이에 불을 붙이고 법원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자리를 뜹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일부가 불까지 지르려 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 불이 붙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에는 폭도들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직원 25명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검은 코트를 입은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폭동 현장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건물 위로 가자는 듯 손가락을 들어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 다른 폭도들과 함께 판사를 찾아 이곳저곳을 들쑤시기도 했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손전등을 들고 영장 전담 판사의 집무실에 있는 7층을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법원을 빠져나와 도주했고 이후엔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시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동 주거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물론 방화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화까지 계획하고 조직적인 폭동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가담자는 물론 배후 세력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최근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동작으로 논란을 빚은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언급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른손으로 가슴에 친 뒤 손가락을 모은 채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올리는 머스크. 환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며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단체는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가 아닌 열정의 순간에 어색한 동작을 취한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들어 올리는 나치 경례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SNS에선 머스크의 동작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일부 언론도 파시스트 경례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는 주류 언론의 선동일 뿐이라고 일축했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머스크의 SNS에 이스라엘은 훌륭한 친구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다고 부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군의 군사 파병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국 군대의 구체적인 규모를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선을 그었고요. 외국 군대의 파병은 보다 광범위한 안전 보장을 위한 일부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안전보장 수단으로 북대서양기구 나토 가입을 주장해왔지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 대안으로 평화유지군 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의 병력 배치는 통제 불가능한 긴장 고조를 초래할 거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택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요. 모두 좁은 정문 안으로 들어가길 기다려보지만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 입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석유와 호텔, 카지노 사업을 하는 갑부가 자신의 푸놈펜 저택에서 세뱃돈을 주는 행사를 벌였고요. 한 사람당 4만 리엘, 우리 돈 14,000원과 쌀 2kg을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부자들이 음력설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뱃돈을 뿌리는 캄보디아 풍습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군중이 몰리면서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 시작했고요.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명이 다쳤는데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출동해 행사를 중단시키고 군중을 해산 조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까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는데요. 한 온라인 사이트에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라며 얼굴 사진을 그대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서부지법에 발생한 폭동 사태에 가담한 인물들이라며 얼굴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일부 얼굴 사진에는 이름까지 써놨고 폭도라거나 선전 선동자라는 수식어도 붙여놨습니다. 또 폭력 사태 가담 수준도 분류해놨는데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영상에서 따온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인물이 실제 범행했는지는 확인된 건 아니고요. 설령 사실이라 해도 사적 제재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도 보였지만 죄가 있다면 오롯이 법으로 처벌받게 하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눈밭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귀여운 동물들, 국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자 멸종 위기종인 담비인데요. 노루를 쫓으며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하고요. 풀밭을 어슬렁거리면서 먹이를 찾는 살기 모습도 보이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이 공개한 야생동물 희귀 영상입니다. 지리산과 무등산, 소백산,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일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로 쉽게 보기 어려운 야생동물들의 숨겨진 일상을 포착한 건데요. 암컷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수컷 노루 2마리가 불을 맞대고 싸우기도 하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긴 점박이 올빼미가 날렵하게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는 순간도 담겼습니다. 또 살기 영역을 표시한 자리에 너구리와 멧돼지, 노루 등 다른 야생동물이 보이는 반응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살과 먹이 경쟁을 벌이는 너구리가 삶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땅에 몸을 비비는 행동에 누리꾼들은 놀랍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는 순간 쾅 하고 무언가 날아와 앞 유리를 강타합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유리에 구멍까지 뻥 뚫렸는데요. 자세히 보니 앞차가 밟고 지나가며 튀어오른 금속 부품이었고요. 운전자는 얼굴에 큰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용인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누가 떨어뜨린 건지도 몰라 보상받기도 막막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 위 낙하물은 정말 많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죠. 새로 된 차량 부속품부터 플라스틱 상자나 심지어 폐기름 범벅까지 위험 요인이 다양하고요. 정비 불량의 적재 불량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리꾼들은 낙하물 사고는 대부분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를 책임지는 도로공사가 점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의 식품 위생 논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최근 SNS에 공유돼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등을 보이는 한 남성, 설마 싶은데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중국 수촨성 청두의 한 허거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영상을 찍은 손님은 식당 직원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폭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조사에 착수한 현지 당국, 문제의 영상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매장은 현재 문을 닫았고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중국의 소변 파부는 처음이 아닌데요. 재작년엔 산둥성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소변 보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던진 바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타고 눈발이 휘날립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비롯해 루이지애나주, 플로리다주 등에 이례적인 겨울 폭풍이 닥쳤는데요. 10cm의 눈이 내린 루이지애나주에서 재밌는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빙판길로 변해버린 뉴올리언스의 한 거리를 아이스 하키장으로 만든 남성. 자세가 예사롭지 않죠. 이번엔 한바탕 눈싸움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눈을 보고 신이 난 이들은 수녀와 신부였는데요. 누리꾼들은 겨울이라 즐길 수 있는 것들 유쾌하면서도 낭만이 있다는 반응이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